최근 우리나라 법원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을 내려 긴 시간 동안 배상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서름을 달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는데, 이를 두고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열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된 전쟁포로 가운데 한국만 쏙 빼놓고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포로들에게 사과했지만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여태 배상하지 않은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관방장관이나 되는 가토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또한 가관인데요. 어라라, 당신들이 자랑하는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의 기술 공여로 전부 시작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미쓰비시는 한국의 산업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해왔다. 기술 공여를 무료로, 그건 전후 배상이긴 하지만 한국의 손을 빌려준 일본의 기업에 대한 모습이 배신일 줄이야.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 한국은 이제 친구가 아니야. 일본은 예산을 잘라 로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복도를 털어내야 합니다.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철저히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누가 누굴 협박하는 건지 모를 댓글로 가득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번 일에 현재 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만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가토 관방장관은 앞장서서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 조작하고 자국민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은 교육 방식의 괴리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 상식에 한참 못 미치도록 무지함의 끝을 달리는데요. 일본의 지식인들의 극히 일부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공개적인 곳에서 함부로 한국 이야기를 꺼냈다간 과격파에 의해 일본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 전체가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길의 젊은이들에게 일본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그는 식민지가 되어도 좋다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한 동영상을 보고 일본인들이 일제히 충격을 받아 일본인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한국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줄줄이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쉽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현재까지 조회수 208만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에서 일본인의 역사의식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들과 같은 일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카타 아츠히코는 구독자를 400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코미디언 겸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소신 발언을 내뱉는 걸 보자 평소 일본 교과서에서 사라진 일제 강점기의 진짜 역사에 대해 궁금했지만 눈치만 보던 일본인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동영상은 현재 좋아요 3.3만, 싫어요 3.4만을 받으며 일본의 우익들에게 좌표가 찍혀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그가 이렇게 우익들에게 욕을 먹는 건지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日韓の問題を語る上でまず大前提としておかなきゃいけないのは、日本の韓国との歴史に対する情報はあまりにも少ないんです。なので韓国の人にああだこうだ言われてもとかって言うしかないのは情けないことだと思いません。 나카타는 영상의 도입부에서부터 역사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일본인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이후 그는 진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후 갑자기 황당한 책을 추천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やっぱり知らないと何の意見も持つことができないからなんですよね。なのでまずは事実をちゃんと知って、その上で皆さん考えを持っ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その一助になればという大前提、まず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の上で勉強させていただいたのが池上彰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の本音という本です。こちら非常に面白かったです。この本で、学んだ歴史ですとか情報を元にさらに時事ネタ、時事の今の問題をですね、組み合わせて、なんとかお話し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まず最初に私申し上げておきたいのが、もう日本も韓国も大好きです。本当に仲良くしていただきたい。シンプルにまずはその考えしかないと言って、여기서 그가 추천하는 한국의 혼내라는 책은 놀랍게도 일본의 유명 극우 언론인으로 유명한 이케가미 아키라의 책입니다. 이케가미가 얼마나 악질인지 보면 과거 그는 일본에 대한 외국의 인식을 주제로 한국 서울을 방문해 무작위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고생을 선발해서
막무가내로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원본 영상에는 여학생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문화가 많다, 외국인이 많이 방문해주는 것 같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는 이를 일본이 싫다, 한국을 괴롭힌다는 자막으로 조작하여 내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명백한 증오 발언으로 방송 인생이 끝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일인데, 우경화 입김이 강력한 일본에서는 유언비어만 퍼지고 이후에 정정보도는 물 흐르듯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악질인 극우 작가가 쓴 책을 보고 나카타는 일본은 한국에 저지른 근현대사의 악행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적으므로 현재 역사 문제와 인권 문제를 청산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며 이케가미와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차이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그는 일본인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합니다. 徴用工っていうのは戦時中に韓国の人たちを日本の企業が強制的に働かせてたり、ちょっと威嚇や暴力を持って労働させてた問題があるんですよ。徴用して工場で働かせる徴用工問題、これに対して解決済みとしている日本側と韓国側の会談がいろいろあったんだけども、韓国の最高裁が日本の企業に対して個人にその徴用工個人に賠償をするようにしなさいって決めた。国家間での取り決めとは別に企業に賠償しろっていうふうに最高裁が言ったことで、おいどうなってんのと日本と韓国の間でなったっていう問題からピリピリしてたわけだ。だからずーっとここ2018年19年ずーっとピリピリしてる。これが続いてる、ね、日韓の問題を語る上でまず大前提としておかなきゃいけないのは、日本の韓国との歴史に対する情報はあまりにも少ないんです。あまりにもそこに関する教育がなってないんですよ。なんでか。僕も扱うのナイーブだって言ったでしょ。 YouTube だよ。 YouTube で芸人が喋るのにピリついてんだよ。学校で先生が喋るときどういう気分になる？大変だよ。ちょっと間違った授業をしたら親からもしくは教育委員会からいろんなこと言われるかもしれない。プレッシャーがあるわけですよ。だからなんとなく現代史は教科書読んどいてくださいね感じにな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韓国とか徴用工慰安婦、竹島について先生からきっちり教わったっていう日本の学生の記憶ってあんまないでしょ。あんまないでしょ。ぼかされてる。ここに関してはなるべく触れないように日本の歴史を教えられているような気がす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ね、実はまず被害者的な部分と加害者的な部分が両方戦争には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で、実はドイツっていうものは国内にそういったユダヤ人の人たちを虐殺した施設があったりして近いでしょ。で、つながってるでしょ。ね。ヨーロッパのこのつながってる大地の中で見えるところに自分たちのやってしまった過ちがしっかり見えるところにあるわけですよ。だから国民がそれから目をそらすことはできないわけですね。自分たちが戦争において加害者の側面を非常に目の当たりにするわけです。じゃあ日本人はどうでしょう。日本国内にあるものは加害の歴史と被害の歴史どっちですか。ここなんですよ。日本国内にあるのは原爆ドーム、つまり被害の歴史なんですよ。そして加害の歴史は全て国外にあるんです。韓国や中国や東南アジアに加害の歴史があって国民がそれを目に触れる機会が少ない。それが物理的に日本が戦争において加害者だった側面を理解す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ところでもあるんですよ。というところを戦争っていうのはどの国もですよ。どの国も加害の側面と被害の側面があって韓国ではそこ必ず授業する。なんでか。韓国ってのはいつ始まった国ですか。ここなんですよ。韓国というのは1945年、つまり第二次世界大戦の終わりとともに生まれた。つまり国の始まりとともに現代史が始まるわけですから、そこはきっちりやるわけですよ。そうですよね。でも日本は
縄文とか戦国とか幕末とかいろいろやった上で現代史ファファファな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そこで圧倒的な情報の格差がありますね。なので韓国の人にああだこうだ言われてもとかって言うしかないのは情けないことだと思いませんか。なのでまずは事実を歴史を知ることで今のニュースを解釈していこう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授業でございます。 여기까지 보면 일본인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에는 전 세계인들의 유익한 영상이라는 칭찬과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일본인들의 훈훈한 댓글들이 이어집니다. 사실 영상을 풀버전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하다 못해 뭔가 현대로 넘어올수록 설명이 단순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극우들은 그를 향한 공격을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 전부 강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못을 박은 것이 일본 극우들의 끓는 점을 건드린 겁니다. 특히 일본의 우익 사이트 오채널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이 극에 달합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그는 한국의 우표까지 된 반일 테러리스트 이봉창과 똑같다. 나카타도 확실히 이씨 집안에 피가 흐르고 있네요 라며 독립운동가 이봉창에 대한 모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끼워 맞추기를 시전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저 정도로 한 사람을 괴롭히다니 일본이라는 나라의 광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일본은 현재 올림픽 적자와 코로나 상황, 홍수 피해로 인해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과거의 영광은 과거일 뿐인 현실을 인정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보단 자국의 모습을 보는 것만이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